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D가 너무나 단조로워서 제가 그린 빨간 캔버스를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프랑스 작가를 흉내내서 저렇게 빨강과 파랑으로 했는데 빨강 파랑을 놓으면 또 너무나 그래서 빨강만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교육대학교 구술 면접 방법 참 많더군요. 제가 오늘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유튜브 채널을 여러 곳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참 많던데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데 모두 참 도움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많은 질문이 너무나 떨려요. 교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시사 이슈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지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정도의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너무나 떨려요 라고 하는 것. 안 떨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딱 한 번만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매일 문제만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대학의 교수님께서 채점을 하신다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안 떨리는 방법이 있다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했습니까?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안한 표정으로 교수님과 조근조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교수님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너무나 크게 이야기하면 연출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시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너무나 작게 이야기하면 이 학생 왜 그러지? 그리고 귀를 쫑긋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라고. 그러니까 적절한 톤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멈추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하는 듯한 표정 짓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유창하게 가게 되면 암기해왔구나, 이거 사설교육기관에서 지도받았구나 라고 더 의심받아요. 순수성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제시문을 편안하게 읽고 최적화된 답변을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이야기하듯이 편안한 표정으로 교수님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끄덕여 보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나 많이 이렇게 끄덕이면 리액션이 많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이 얘기 많이 해봐야죠. 누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그리고 저녁 먹을 때도 하고 한두 시간씩 또 산책하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도 많이 해보고 마지막은 학교 선생님과 대화해보는 거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은 여러분이 이 전화기를 놓고 녹음해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화기로 여러분을 동영상 촬영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힘들 거요. 남들과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동영상 촬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떨리고 어색한지. 그런데 올해 비대면 영상 면접도 있고요. 또 업로드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 번 훈련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은 국어 교과서 아무 페이지나 한 페이지 펴놓고 어절 단위로 천천히 끊어 읽다가 조금 빠르게 조금 빠르게 조금 빠르게 해서 마지막에 아주 빠르게 연습을 해서 입을 푸는 연습. 그런데 볼펜 입에 넣고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다 찢어집니다. 그럼 밥도 못 먹고 또 여학생이라면 얼마나 흉합니까? 원시적인 방법 쓰지 말고 요즘에 맞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시문 분석하는 것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 정도예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거기 도표 나오고 수치 나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분석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장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장치일 뿐이에요. 내용 파악하는데 그렇게 그것이 작용되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과학이나 경제 지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사 이슈인데, 시사 이슈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알면 좋지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무엇이 나올지 알고 합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최근 시사 이슈라고 하는 건 한번 잡아서 거기에 프린트해서 대충 훑어보세요. 왜 대충 훑어보라고 할까요? 시사 이슈 문제가 제시문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지문 속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미리 알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내용을 미리 안다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 정도지 미리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다 했네요. 시사 이슈도 됐고, 그 다음에 제시문 분석도 됐고, 교수님 앞에 떨리는 문제도 됐고. 그러면 제시문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키워드만 잡아주세요. 그것을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적으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든 시나리오가 곧 모범 답안인 양 착각하게 되고 그것을 또 암기하게 되고, 그러면 불안이 더 증폭되고 고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만 잡아서 저하고 평상시에 연습했었던 스토리텔링, 하나의 소재를 놓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하는데, 소재를 한 30개 정도를 놓고 매일 한 10번 정도 하면 3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공부한 학생들 보니까 5개 정도만 연습해도 나머지는 저절로 되던데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맞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 분과 함께 지도를 받고 연습하세요. 이 선생 저 선생 것 많이 정보를 받아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맞으면 제가 제시해 주는 것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또 저보다 훨씬 여러분과 잘 맞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지도하는 선생님을 채점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 채점하셔야 됩니다. 어조가 적당한지, 그리고 표정이 편안한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액션 쓰는 것이 경박하지 않은지, 저 선생이 만약에 지금 면접 시험을 보면 합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채점을 하고 된다 그러면 그분한테 배우면 되는데, 방법론은 잘 알려주는데 경박하다든지 말이 지나치게 빠르다든지, 그리고 저속어를 중간중간 쓴다든지, 물론 그 선생님께서 알려주는 방법은 참 좋은데 저 선생님 지금 교대 면접관에 가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분에게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거 똑같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강의도 냉정하게 분석해 보시고 정말 저 선생이 교대 면접장에 가면 합격할 수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불안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도와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